네, 로집사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박건홍 변호사입니다. 네, 소득비 얘기합니다. 저희 로집사에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집단소송 중 하나가 이제 홍콩 ELS잖아요. 15만 명이 투자한 홍콩 ELS, 그리고 뭐 변액보험까지 ELS, 홍콩 ELS 투자한 변액보험 그 피해자들까지 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뭐 너무 지연되고 있고, 그렇죠. 금감원에서 뭐 뭔가를 할 것처럼 많이 했지만 가이드라인 만들고 나서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빠져 있어가지고 은행 보고 알아서 해라. 저희 수임자들은 엄청 답답해해요. 그렇죠. 좀 계속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피로도도 높아지시고 그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좀 궁금해하시고 계시죠. 15만 명이라고 하면은 5대 금융 그중에 뭐 KB 같은 데는 많으니까 막 5만 명 나는 데도 한 뭐 3만 명씩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어떤 자료를 한 명 한 명이 본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판매한 사람들이 그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기억을 살려서. 그렇죠. 그 판매, 홍콩 ELS 그 금융상품을 판매한 그 자료 자체는 다 은행에 유리하게 다 되어 있어요. 이거 뭐 해줄 게 없네? 불안전 판매 아니네? 다 했는데? 근데 고객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가서, 은행에 가서 이 홍콩 ELS 상품을 이제 권유받고 막 얘기하기 전까지 한 2, 30분 동안까지는 아무 녹취나 뭐가 없어요. 그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자료가 없고, 아, 그래, 할게요 라고 하고 나서는 한 10분 동안 딱 서류 작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전 판매의 경우에는 사실은 고객에게 되게 이제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입증 책임을 상당히 은행에 많이 지는데, 저희가 오늘 이거 영상 찍는 거는 은행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은행에서 이 정도 금액의 제한이 왔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턱없이 낮아요 라든지, 은행에 뭐라고 항의를 했더니 무슨 자료 가져오면 뭐 5% 정도 더 올려주겠습니다. 자료 가져와서 그 자료 갖다 내서 합의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에 그래도 제안들이 좀 오고 있지 않나요? 최근에 이제 되게 많이 오고 있죠. 그렇죠. 많이 오고 많이 있고. 받으셨죠. 네, 은행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네, 하시고. 은행 제안 많이 받았는데 이제 사실 대부분은 이제 자기 생각했던 어떤 그 보상 비율보다 훨씬 적게 은행에서 뭐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한 게 아니고 그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정보를 추출해 가지고 그 정보에 따른 손해 퍼센테지를 산정하는 그 알고리즘을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뭐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뭐 한 20%, 30%좀 진짜 많은 분이 40%, 뭐 이 정도 수준이지 그 이상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그 이사회에서 의결한 그 돈 있잖아요. 총액의 40% 아마 엄청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30% 넘는 사람들도 거의 저희 드물고, 봤거든요. 네. 근데 거의 20%, 30%대에서 그냥 잘 막는 네. 그런 역할을 은행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받았을 때 나는 야 20%, 30%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지금 그 상담을 저희한테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로집사에서 이제 수임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그 내용을 또 은행에서 원래 그럴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은행에서 좀 요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보라고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당사자 본인이 야 나는 이거 만족하지 못하겠는데라고 뭐 의사 표현을 그냥 나는 만족하지 못해라고 단순히 하는 것만으로는 그 이 비율이 조정되거나 협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거잖아요. 없죠. 네. 일단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자기네 나름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 기준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서 산정된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걸 가지고 은행의 법률 담당하는 사람이 검토를 해서 재수정을 할 텐데, 그냥 막연히 이의합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죠. 알아서 하세요.
은행은 돈이 엄청 많아요. 은행은 소송 뭐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는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고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서 뭐 효율적이고 빠른 피해 구제라고 천명해 놨지만 은행이 계속 다퉈서 뭐 3년 동안 뭐 소송하게 되면 소송 비용으로 사실 피해 금액이 다 날아갈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적인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소명하는 이 절차가 좀 필요하다. 저희가 그걸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송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이제 금감원 조정까지를 해서 은행에서도 저희의 소명을 보고 이거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취소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그 손해배상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도 너무 명백한 어떤 그런 그 판매 당시에 어떤 위법행위나 잘못들이 있었다라는 게 저희가 현출시킬 수만 있다면 그 분쟁 조정이나 아니면 또 공소 절차를 가기 전에도 좀 은행이랑도 좀 협상을 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현출시킬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은 그거예요. 그 자료를 보고 자기네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참조해서 그거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걸로 전체 몇만 명을 돌린 거를 다 제한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그 은행의 법률 담당자라든지 손해배상의 담당자가 이 사건에는 이 정도는 보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를 이제 쌍방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러면 이의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이의 신청이 말로만 이의 신청합니다 하고서는 의미가 없고 이의 신청하는 이유는 이러이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 지금 조정 제한은 금액은 턱없이 낮습니다. 이것이 설득이 돼야 되겠죠. 그런 그 설득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은 적합성 원칙이라는 그 팩터 하나를 두고 그거가 없다 판단하면 10% 그냥 깎아버리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금소법 내에 들어가면 적합성 원칙을 그 판단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저희한테 어떤 그 당시에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가져다 주시면은 적합성 이거 10% 올려야 된다라고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은행이 사실 알아서 많이 주진 않아요. 맞습니다. 협상은 모든 협상은 그렇고 은행에서 온 제안 받아들이면 편하긴 하죠. 그냥 포기하고 더 이상 분쟁이 없으니까 계속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낮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할 때 본인이 스스로 그 이의 신청 사유를 잘 쓸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지만 그게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한테 이의 신청서 작성부터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상당히 이 초기부터 이 ELS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많이 했죠. 그렇죠. 비대위인가 그 뭐 하여튼 피해자 단체 막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도 그 이제 뭐 어떤 논의가 되는지도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타 법무법인 기사 같은데 보면 ELS 뭐 집단 소송으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절차랑 다른 법무법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른 법무법인은 나중에 리서치가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로는 리서치가 이제 뭐 저희만큼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가 초반에 이제 오픈 카톡방이나 피해자방에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솔루션을 막 저희 다 강퇴당했잖아요.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소송하면 안 된다. 뭐. 금감원에 가서 시위하면 되고 금감원에 가면 뭐 머리 삭발하면 된다. 삭발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뭐 돈도 받아서 뭐 결국 안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 안 되니까 지금은 집단 소송으로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홍콩 ELS를 편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금융상품이다. 모두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본시장 근간을 해치는 행위고 지금 홍콩 ELS를 편입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모두 취소한다. 은행은 한 1%나 1.5% 수수료 받는데 이거를 100% 다 변제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 비대위라고 하는 뭐 피해자 단체를 끌고 갔던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변호사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금융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뭐 공부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걸 살펴보면 되는데 왜 그걸 강퇴시켜요? 결국은 법적 대응하잖아요. 그렇죠. 다 법무법인에서 지금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집단 소송도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금감원에서는 금감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ELS 많이 한 사람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투자한 거는 그거는 뭐 변제를 많이 못 받습니다. 처음 고령이고 처음 투자했고 잘 모르는 사람이 불안전하게 판매한 사람 많이 받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묶어서 전체적으로 취소해야 된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타 법무법인은 제가 보기에는 착수금 받으면 그냥 대충 할 거예요. 어차피 패소하니까. 어차피 패소할 가능성이 큰데 법무법인은 막 공력을 들여서 법무법인의 변호사 시간은 다 돈인데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겉으로 뭐 큰 사건 한다, 뭐 광고 되고 좋고 그리고 그냥 뭐 패소하려면 제가 보기엔 한 2, 3년 있어야 나는데 그때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합의하고 뭐 해가지고 관심도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이제 비대위 초반에 하고 막 했던 사람들 지금도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뭐 집단소 하자는 사람들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좀 더 책임을 지고 다양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막연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왜 처음부터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렵게 이제 갔고 그쪽은 이런 법적 대응하지 말고 금감원 앞에 시위하자 이렇게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사람들 얘기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타 법무법인도 그래요.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받으면 800명이면 8억 되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그 800명 한 명 한 명을 다 불안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00만 원 받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 소송을 가면 더 엄격하게 어떤 증거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그 100만 원 받고 한 분 한 분에 대한 박 변호사님 말씀 드리니까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네. 차분하게 좀 얘기해. 아니 근데 저희가 워낙 스터디를 많이 했고 오랫동안 이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했는데 그 다수의 그 모여 있는 분들이 좀 의사결정을 그 제대로 좀 못해서 오히려 돌아서 지금 어렵게 그리고 마지막 결과도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방향에 그걸 가고 있으시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맞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제 그 타 법무법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일단은 은행과의 개별적인 뭐 사적 합의, 뭐 개별 협상을 통했고 그것이 안 되면은 이제 금감원 분쟁 조정 저희 계속 신청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도 많이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금감원이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는 열겠죠. 열긴 열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해서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면 너무 언론의 대응을 받고 진짜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감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저는 그 결정에 은행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금감원의 자존심이 있는데 이거 했는데 이해해서 그냥 법원으로 가세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아마 엄청 은행을 괴롭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를 잘 선정해야 되니까 그거 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최근에 그래서 좀 그 집단 소송도 아니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들이 이제 다시 또 연락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15만 명이 타 법무법인에도 8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소송을 다 취소하는 쪽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왜 우리 로집사의 대응을 처음 할 때 강퇴시키냐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할 거면서. 그래서 오늘 또 뭐 충분히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 결론 정리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한마디 해주시면. 할게요 그냥. 네. 타 법무법인 YK인데 네. 신문에 보면 YK 김앤장 뭐 한다. 그거 이전에 법무법인 로집사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니까 저희한테 많이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